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성장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우리 월드컵 팀이죠. 우리 감독님들 전문가 군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힘 빠지는 시장이지만 힘을 내요. 슈퍼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잭슨홀 미팅 많이 다뤘거든요. 네, 논평. 뭐 별 다를 게 없었다. 예상대로였다. 나스닥이 4%가 빠졌는데 예상대로였다라고. 저는 진짜 고장난 줄 알았어요. 뭐 브레이크 같은 거 아니, 아니면 요거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빠질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찝찝한 게 있었던 게 먼저 올렸다. 먼저 올려놔서 오히려 이걸 자극해서 연준이 조금 더 센 발언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딱 그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이전과 사실은 다르지 않고요. 저 알겠습니다. 이야기도 제가 뒤에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은정님, 문서진 대표님 저번 금요일 껄쩍지근하다고 하신 말씀이 딱 들어맞았네요. 시장이 안 두려워하니까 파월이 확실하게 곤장을 들더군요. 은정님 예리하신데요. 예. 좀 밀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파월 뭐 다른 사람처럼 돼가지고 저는 뭐 도플갱어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1년 전 그날. 그러니까 1년 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이즈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자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1년 후에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그런 어떤 다중의 모습을 보였던 제롬 파월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서진 대표는 예상했다. 코치하기도 쉽지 않은 나쁜 장.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장 얘기 나오니까요.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크게 실망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못 끓여요 했다가 오, 나빴다. 네, 저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가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네. 상처 받죠. 받는구나. 엄마의 마음을 그죠. 저희 어머니 이해가 된장찌개 갑니다. 잘 끓이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앞집에서 좋은 된장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끓여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된장의 된장의 문제였던 문제다. 거예요. 된장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어머님이 들으시면은 이것도 결코 좋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지 좋으실 않은데. 것 같은 아닌데. 이거 안 좋은 멘트가. 그 재료가 네.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못하셨던 게 아니라 이전의 된장은 맛이 없었던 된장이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잘 수습한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네. 이따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된장이라는 재료가 중요했다라는 선문답을 일단은 황주명 대표 던져주셨고요. 자, 이번 주식 월드컵의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주린이 이어진. 안녕하세요. 저의 생각이에요. 네. 네, 네. 딱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비를 네. 뚫으면서. 뭐 조급해하지 말자. 네네. 스스로. 네, 마인드 오. 컨트롤 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꼴찌일 것 같아서. 아니야. 왜 꼴찌- 조급해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직은 뭐 괜찮다. 어. 아직 비록 내가 순위는 꼴찌지만 꼴찌일 것 같지만 네. 뭐 이제 점점 오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은 오를 거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승부수를 좀 던졌는데 승부수는 아니고 그냥 있다. 예, 이따 해요. 저는 제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오케이. 해가지고 왠지 괜찮을 것 이어진 같습니다. 승부수 던지다. 승부수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좀 이따가 포기. 포기 네. 결정을 내렸답니다. 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똑같네요. 조급해하지 말자. 아직은 현금이 충분하다. 싱어송라이터 섹시 덕후. 안녕하세요. 섹시 도코입니다. 제가 대예언을 했죠. 이번 월드컵의 우승은 도코다. 또 이제 꾸준한 자가 승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게 아니라 현금이 엄청나요. 이제 근데 또 꾸준하게 매일마다 취미는 또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신기하게. 네. 다만 조금 저번 라운드나 저번 라운드랑 다른 점은 급하게 사고 있지 않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코의 그 현금을 놓고 보면 막판 몰아칠 때 네. 상당히 이 도코의 어떤 저는 탄력이 서핑을 탈 네. 예정입니다. 6519번님 도코님 TV에서 봤어요. 1등 하고 계시던데요. 여기서도 1등 가자요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이후는 이게 스포기 때문에 네. 더 계속
덕후 응원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보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뭐 수익률이라든가 자료들이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 주십시오. 자, 그럼 주린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이 시간대에 공개되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앞서 규칙을 보셨지만은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 의무적인 컷, 로스 컷, 손절매를 해야 된다는 점, 또 저희 새롭게 바뀐 경기 규칙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라운드의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진님 했다는 거예요? 네, 저 네.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로스컷 네, 손절매를 하기가 하죠. 너무 싫어서 여기 두 분이 은을 너무 약간 추앙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은을 마이너스 7%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컷을 했네요. 네, 오늘요. 28,000원 손해를 보고 팔았고요. 이게 여진님의 결단이에요. 네, 어,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랑. 네. 그리고 예, 황 대표님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약간 절대 안 되겠다. 벌칙을 받으면 절대 안 되겠다. 전주명 대표. 예, 네. 약간 이게 진심이구나. 그렇죠. 작가님이, PD님이 그래가지고 네. 그걸로 제가 이것저것을 좀 샀어요. 음. 뭘 샀냐면 달러 선물 인버스 이거를 네. 샀고요. 예.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추가 매수를 했고 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도 추가 매수를 했고 음. 나스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저 코덱스 달러 인버스 2배짜리에 네, 맞아요.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2.77로 좀 과한 네. 것이 이게 레버리지인 거죠. 네네네 두 배로 떨어진 배라서 거죠. 네. 좀 약간 크게 움직이는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제일 비중이 많은 거는 퓨처 모빌리티 자동차 8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금은 1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 6.72%, 퓨처 모빌리티가 마이너스 2.94%, 천연가스 인버스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저희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4.58%로 네. 쭉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으로는 퓨처 모빌리티. 네, 예. 제일 많고 예. 달러 선물 인버스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은 9만 원이고요. 네, 포트폴리오가 꽉 차져가지고 뭘 이제 운용하기도 쉽지가 않겠어요. 그쵸. 이들은 당분간 네,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면 팔 예정입니다. 픽스 고정으로. 네, 어, 익절 하려고요. 예. 아니면요? 뭐 또 손절 아니면 또 손절하고 저 나스닥 저 100 선물도 위험해 보이는데. 그쵸. 저도 제가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데 네. 나스닥이 저게 지금 오늘로 하면 한 마이너스 8%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나스닥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왜? 그건 좀 이따가 문선인 네. 대표가 이야기해 줄 거고요. 황진구님 아니 팔라는 분은 안 팔고 보유하셨는데요. 안 파셔서 제가 판 거예요. 저라도 팔아야겠다. 저 안 팝니다, 진구님. 제가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은을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효진님의 수익률 마이너스 4.58%고요. 자, 다음 도코. 네, 저는 일단은 은선물이랑 퓨처 모빌리티를 추가 매수를 조금 했고요. 네. 5주, 10주씩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는 이제 아직 조금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마이너스 7%. 네. 그다음에 은선물은 추매를 했는데도 마이너스. 추매를 했는데도 마이너스. 위험 레드 영역인데요. 위험하다. 레드 영역이에요. 노란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 아, 그죠. 약간- 미디어 앤 엔터도 한순간에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숨통을 조여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중 자체로서는 지금 세 종목 제가 이제 3 이제로 가기로 네, 3탑. 네, 3탑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3개 체제로 갈 건데 그래도 현금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3시 전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10을 안 넘기는 선에서 그렇죠. 조금 올려놓고 네. 계속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황 대표님의 벌칙은 아주 약한 거라고요. 네, 제작진에서 아주 약한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은 정말 절대 가서는 안 될 거고요. 네. 틈틈이 차에서라도 물을 타 놓으세요. 만약에 스리톱으로 갈 거라면 네, 한순간에 맞습니다. 가요 지금. 네. 네. 은이 위험해요. 은이 진짜 정말로 약간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요즘에 확인하는 게 이거거든요. 금 금값.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네. 예. 와 그래가지고 요새 제가 곡 만드는 것보다 은 마이너스 10 내려간지 안 내려간지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네. 예. 그래서 제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네. 마이너스 2.1%입니다. 네, 그래도 유리하죠. 현금이 무려 13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0만 원씩만 물 타도 또 다운되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전략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도코입니다. 그리고 전데요. 저는 지금 은선물, 코덱스 은선물, 그리고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 이제 3톱으로 저 역시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요. 은과의 어떤 승부를 위해서 제가 이 컷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를 얘를 희생시켜 가지고 지금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엄청나시네요. 예, 지난번에 7%의 와. 수익률을 또 부분 익절을 와. 해가지고요. 현금을 22만 원 또 마련을 해놨습니다. 저것도 차츰 물을 탈 거고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남은 게 또 있습니다. 저것도 20만 원 또 팔아서 막판까지 은을 제가 지킬 겁니다. 그래서 와. 은이 김세정님, 은철진 소장님 뒷심 기대됩니다. 네, 요번에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설마 계속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네. 빨간 거 보고 팝니다. 은은 와. 빨간 거 보고 그 다음 갈 건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은 은이 마이너스 5.86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2.75%. 그러나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현금이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은은 컷당하지 않는다. 저의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라운드의 수익률을 보면요. 자, 1위가 우리 도코입니다. 도코가 마이너스 2.1%, 2위가 접니다. 마이너스 2.75, 3위 이어진 마이너스 4.58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종의 그동안에 한번 전문가들이 소개했던 ETF 종목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키워드 추첨을 통해서 풀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풀을 한번 정리해 놓고 또 새로운 풀을 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간을 갖게 됐었는데요. 자, 먼저 문서진 대표가 이때까지 소개한 ETF 종목들 좀 보고 문서진 대표가 이 중에서 좀 더 뭐 첨언이라든가 조언해 줄 거 있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문서진 대표의 ETF 소개 풀입니다. 먼저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많은 분에게 사랑받고 있죠. 지금 많은 선수에게.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 저의 최애 종목이었고요. 얘 없었으면 저는 큰일 났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환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달러가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다 쪽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코덱스 건설, 타임폴리오의 탄소 중립 액티브, 차이나 클린 에너지, 미국 달러 인버스입니다. 2배짜리 레버리지까지 건. 자, 문서진 대표. 네, 뭐 이 중에서 제가 나머지는 그래도 선택받은 것들이 꽤 있어서 선택 안 받은 것 중에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저기 이제 타임폴리오의 탄소 중립 액티브랑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잭슨 미팅 이후에 또 흐름을 저는 좀 괜찮게 보기 때문에 네.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 전체적인 포트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이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올해 초부터 이야기했던 전신자 그러니까 전기차, 신재생, 자동화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포트가 약간 그게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쨌든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타임 폴리오 이제 탄소 중립 액티브 역시도 전체적으로 그때 제가 뭐 보여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구성 종목들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여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다음에 가져가는 건 중국 쪽.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네. 중국까지도 결국에는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이 이번에 또 인프라 투자를 또 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결국에는 이 경기 부양책이 예전처럼 그냥 땅 파는 공사들이 아닙니다. 그냥 낡은 인프라 공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신재생 쪽에 드라이브를 많이 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국 쪽에 어쨌든 또 이런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여전히 지금 또 가격 괜찮다라고 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달러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가 떨어질 거다라는 건데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화 강세는 이거를 기점으로 좀 꺾일 것 같다. 다만 시장은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좀 연준의 말을 안 듣는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준이 오히려 좀 열받았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내용을 잭슨홀 미팅 내용을 정확하게 잘 살펴보면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전혀 벗어난 건 없어요. 네. 어차피 3.75에서 4% 정도까지 인상할 거다고 이야기를 했는 거고 그대로고 그다음에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쉽게 패드 피봇 안 하겠다. 금리 인하로 안 하겠다라는 말도 했던 부분을 그대로 동일하게 했어요. 네.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시장이 놀란 건 그거죠. 고통이 따를 거야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안 올랐다면 그 단어를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연준이 이거 적당하게 이야기해서는 또 이걸 시장이 오해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강한 어투를 넣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통화정 이 부분을 증시만 안 좋게 반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네, 볼까요?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이게 9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는 건데 왼쪽에 게 잭슨홀 미팅 전의 전망이고요. 네. 오른쪽 게 잭슨홀 미팅 이후의 전망이에요. 네.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어차피 시장은 75bp 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안 변했습니다. 지금은 좀 변했어요. 지금은 75bp가 네. 좀 높아요. 더 네. 높은데 어쨌든 잭슨홀 미팅 딱 직전에 생각은 별로 바뀐 게 없고요. 그 다음 거 12월 금리 전망치 역시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매파적일 걸 알고 있고 이미 그게 반영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달러화도 지금은 오히려 조금 이제 이 강세가 약간 누그러지긴 했어요. 최근에 조금 이제 이 상승폭이 확실하게 좀 줄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얘들은 이미 잭슨홀 미팅 전에 달러화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변화가 없는 거고요. 주식이 그런 거였어요. 잭슨홀 미팅이 매파적일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좀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되돌림이 나오는 정도인 거지. 이게 그러면 뭐 시장이 다시 새로운 약세를 만들어 나간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특히 제일 마지막에 또 파월 의장이 그 말도 했잖아요. 네. 앞으로 나오는 건 데이터를 보고 어쨌든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아무리 지금 세게 말한다 하더라도 9월 11월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9월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월은 아니죠. 9월은 75bp가 확정. 확정이라 네. 보고요. 다만 어쨌든 11월, 12월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쨌든 연말까지 그러니까 3.75에서 4포인트까지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강해질 이유는 없다. 그러면 달러는 이제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해볼 만하다. 원달러율도 제가 보기 좀 더 이제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역시도 너무 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식 시장이 금리 인상과 증시 상승이 같이 갑니까?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을 시장이 가격에 다 녹아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거는 없다. 나올 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 나왔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다. 물론 근데 제가 이게 틀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면 네. 이건 달라지죠.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연준은 계속 더 강하게 나올 거고 네. 저처럼 이런 이제 이 강세론자들도 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강세론자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은 꺾인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꺾이고 있으니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유가가 다시 뭐 120 뭐 이렇게 올라가면 예.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물가는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주거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의 주가가 그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시를 또 채우려고 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싸게 단기 임대를 또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통계치에 잡히면 주거비 알겠습니다.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시장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좀 하고 싶은 것이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네, 요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셔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요? 네. 달러 강세는 꺾인다. 끝이다. 예, 저는 꺾인다고 봅니다. 끝이다. 네. 자, 이번 포트폴리오 점검을 마쳤고요. 다음 황주명 대표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개했던 게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도코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은 선물, 저의 최애. 또 코리아 ESG 리더스, 천연가스인데 인버스를 걸었습니다. 천연가스가 떨어진다는 것이었고요. F&K 푸드, 또 문제가 됐던 MZ 소비 액티브, 엄청난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 갖고 있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ETN. 자, 이 중에서 좀 뭐 네, 일단 세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일단 미디어 엔터, 은선물, 천연가스 선물입니다. 다 지금 주목받고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한테. 네, 근데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보인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기회가 될 종목도 있어서 아,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요. 제가 미디어 엔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침이 나올 정도로 그 15,000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뚫을 때 힘 한번 썼거든요. 그 보시면은 15,000원까지 붙으면서 갈 거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뭐 미디어 엔터 쪽이 조정은 다 받았다. 조정은 다 받았기 때문에 일전에도 저희가 14,000원 부분에 접근을 했다가 이게 16,000원까지 간 거거든요. 네. 지금은 크게 뭐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리고 요 정도라면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도코 물타라. 크게 추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왜? 네. 왜?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좀 보겠는데요. 네.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은선물입니다. 네. 제가 원래 연봉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월봉까지 열어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월봉인데 이게 은을 보니까 물론 이 선물이다 보니 가격 조정이 계속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근데 네. 3,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놀더라고요. 저희 상품이. 그러면 지금 이제 한 25%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면 됐다. 근데 됐다 하면 또 빠져서 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계속 메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신 좀 잠시 황주원 대표 얘기하면은 진짜 저게 지금 2020년 3월 코로나 때 뭐 저점을 찍죠. 하고 저때가 달러 강세가 엄청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풀면서 쫙 은의 시세가 나왔다가 이후에 버티다가 최근에 달러 강세와 함께 이게 떨어졌단 말이죠. 은이. 이것으로 봤을 때 달러와 은은 지금 천적 관계다. 맞습니까? 그거는 99.9%입니다. 네. 0.1% 정도의 차이인데 네. 지금 은 관련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네. 저 4,500원만 가면 왜 이렇게 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음모론인데 네. 그러니까 요 코덱스 선물 기준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25% 구간이니까 원래 25%는 크게 걱정 안 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천연가스 선물입니다. 이건 여진님이 지금 네. 네네. 천연가스 오늘 지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유가는 120달러가 한계라고 하면 제가 천연가스는 9.5달러면 한계다라고 했는데 9.89까지 갔었죠. 거의 네. 10까지 갔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9.23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부분이라면 천연가스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맥락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컨텐츠가 최고다. 광물이 없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은은 이 정도면 됐다. 인버스는 제가 볼 때는 9.5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건드려줘서 그러는데 네. 크게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를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은 기준으로 아니 천연가스 기준으로 7.2달러, 7.3달러 정도에서는 전략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와, 그러면 엄청난 폭락이 있는 거네요. 천연가스는. 네, 그래서 7.3. 그렇죠? 9.2달러에서 7.2면은 제가 이거 좀 네. 약간 첨언을 네. 드리면 천연가스 가격이 저도 내릴 거라는 쪽에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니케이 아시아에서 이 기사를 하나 썼는 게 원래 중국이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경기 둔화 때문에 이 소비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어디에 파냐면 유럽에 다시 재매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여기 헨리 허브 가격에도 반영될 것 같아요. 미국 천연가스예요. 자 그리고 네, 문 대표? 그래서 이제 네.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덜컹거렸을 것 같은데 금리가 저는 3.5 요 정도 되면 사람은 또 간사해지거든요. 이제 이나 얘기는 그 예전에 마스크 한 장에 5,000원씩 팔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걸 알면서도 왠지 더 갈 것 같으니까 마스크 사재기를 했다고요. 네. 근데 지금 마스크 한 장에 뭐 300원, 200원까지 뭐 10분의 1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화 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주명 대표가 그동안의 포트폴리오에서 요 나의 녀석들은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은선물, 천연가스, 인버스 이렇게 세 개를 다시 언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점검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다시 또 포트폴리오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는 키워드 추첨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 통하여 다음 라운드 때 소개 종목을 갖고 와주시고요. 먼저 문서진 대표. 네, 전 또 오랜만에 빨간색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줍줍. 줍줍. 뭐지? 줍줍. 그러니까 아,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낙폭과대. 네, 맞네요. 줍줍. 줍줍. 저는 딱 생각나는 건 그거네요. 뭐요? 그 게임. 아, 게임도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 게임 있더라고요. 얼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줍줍하기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좀 예. 해볼 만한 건 맞네요. 낙폭과대네요. 네, 낙폭과대. 낙폭과대. 경쟁력 낙폭과대 좋습니다. 와. 자 우리 황주명 대표도 키워드 추첨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요 색깔 같습니다.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아색. 아이보리? 아이보리. 네. 아이보리색. 뭐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은데. 가을이 오면 가을이 아, 오면. 2차 벌칙 나가나요? 이게 뭐죠? 가을이 이게 오면. 가을이 오면이 뭐죠? 가을이 오면 전후를 감성적인 걸 잘 이거는 안 모르시네요. 되네요. 아 이거 가사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데요 이거. 가을이 오면. 또 어렵네요. 네. 이번 벌칙은 진짜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 가을 참 황주명 애매한 대표. 계절인데 진짜 애매하네요. 뭐가 네. 있지? 네. 이거 잘 엮어야 되는데요. 네. 태풍. 의류. 패션이니까. 따뜻한 옷. 네. 요즘에 MLB가 중국에서 엄청 팔린대요. 거의 뭐 그냥 들어가면 다 팔린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의류 ETF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맞죠. 네. 성장된 게. 아니면 가을. 그 음식료도 네. 맞잖아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말은 살찌고 뭐 사람도 많이 살찌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먹는다고 해서 식음료. 근데 한번 그래도 하셔가지고 또 벌칙 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예. 가을이 뭐가 있어요? 가을. 식음료는 벌칙 나갈 것 같아요. 와, 가을은 추수의 계절. 아. 농산물 어때요? 농산물도 가을이네요.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 그게 그나마 피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되지 않을까요? 요새 가뭄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물 그래서 펀드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기후에 관련된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을이 이제 추수해야 되는데 네, 못한다. 추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네, 기후. 괜찮은데요? 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연관성 엮어보겠습니다. 네. 더 많이 헷갈리게 해드리고 가야 돼요. 자, 문서진 대표의 키워드는 줍줍, 네. 낙폭과대 네. 이고요. 그 다음에 황주명 대표의 키워드는 가을이 오면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을이 오고 9월이 오게 되는데 9월에 문턱에서 우리가 이제 큰 거 한 방을 맞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우리 문서진 대표, 황주명 대표 두 명의 감독님들은 모두 괜찮다, 뛸만하다 9월에. 네,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9월에 좀 미리 맞을 매를 미리 맞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CPI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 시장은 다시 또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네. 똑같이 동감합니다. 오히려 9월부터 날아간다. 네, 손흥민은 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네. 자, 파이팅 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금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 연구소